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최근에 강남구청에서 LH에 검토 요청을 한 지역들을 둘러봤는데요.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현 상황은 개발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그렇게 지도로만 보고 신청한 것을 느낄 만한 그 정도의 노후도도 안 되는 곳들을 추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강남구 투자하고 싶은데 참 그렇게 행정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고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투자는 해보고 싶지만은 과연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제가 둘러본 결과 여기가 거의 1순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라를 왜 가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강남에 다 아파트 살고 싶죠.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서울 빌라 거래량이 5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죠.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는 아파트에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강남구에서 빌라를 투자할 때도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인근에 있어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빌라여야 돼요. 아파트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빌라라면은 그것은 대체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 하나만의 별도의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압구정동은 이렇게 있어요. 압구정동은 인근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건너서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압구정동이고 그 건너편은 사실 신사동입니다. 근데 이 일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업화가 돼 있고요. 이쪽은 가로수길이고, 이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병원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는 곳이고 거의 상업화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하기도 힘들게 주거지가 듬성듬성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상업화가 돼 있는 곳이고 거리도 물론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치동 일대를 한번 볼게요. 이 대치동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몰려 있는 곳인데 역삼동의 길을 건너서 큰 차도를 건너서 있는 블럭이고요. 대치동과도 마찬가지로 길 건너편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죠.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곳을 보면은 이 역삼 프로듀 앞에 보면은 은하수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 블럭 안에 있는 빌라가 있는 곳들,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같이 지금 역삼동 758번지 일대라고 해서 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동떨어져 있는 상품이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블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곳은 강남구청역 일대예요. 강남구청역 일대는 힐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레미안, 롯데캐슬이 이렇게 이 블럭 안에 큰 도로와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블럭 안에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거의 강남구에서는 이런 곳이 유일한, 상업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여기가 유일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강남구에 빌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아니겠냐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조감도를 한번 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블럭에 돼 있고 학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측 블럭과 우측 블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좌측은 지금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워 가지고 좀 많이 상업화가 돼 있고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쪽은 어느 정도 노후돼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맵을 한번 보면은, 자, 파란색이 많으면은 신축이 많은 거예요. 이쪽은 신축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우측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보여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면은 노후도가 많이 진행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블럭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어떤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블럭으로서 이렇게 노후가 돼 있으면은 더 이상 여기는 신축이 못 들어오겠죠. 다세대를 전체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서 또다시 다세대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체가 만약에 거의가 다세대가 밀집돼 있다라면 여기는 나중에 역삼동 758번지처럼 공동 개발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아파트와 같은 블록에 있다면은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의 역할도 되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아파트 이 인근의 가격과 비슷한 또는 더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남빌라 투자법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 즉 비싼 아파트가 같은 블록에 붙어 있어야 투자 가치가 높다. 동떨어져 있으면 별도의 상품이다. 그리고 빌라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노후도가 진행되면 향후 개발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분포가 적어야지만이 당연히 나중에 동의율도 잘 나오고 반대가 없겠죠. 자, 아까 봤던 이 블록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남구청역 사거리이고요. 여기가 강남구청역이에요. 지도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 좀 많았던, 그러니까 왼쪽 블록을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단 쪽으로, 그러니까 지도로 봤을 때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은 이제 상업화가 다 돼 있는 거고, 이 왼쪽은 레미안 삼성 2차 아파트예요. 지금 삼성 2차 아파트이고, 요 블록은 되게 파랬었죠. 요 블록을 한번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은 이렇게 다 상업화가 돼 있어요. 이쪽은 좀 상업화가 돼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만이 이 동네가 어떤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되게 뭐 새 동네였던 것 같아요. 빌라들이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고요. 예쁘게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한번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가 공동주택으로 지어졌네요.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지어졌고, 여기는 뭐 멋있게 지어놨는데, 빌딩이네요. 이건 빌딩. 그러니까는 상업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면은 오래된 주택들도 눈에 띄고요. 한 15년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동네는 뭐 새 건물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도는 안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노후도는 안 나오고, 이렇게 상업용 건물들이 꽤 있어요. 상업용 건물들이 이렇게 꽤 있고, 상가 건물들이 있고, 요런 다세대 주택은 좀 오래된 거고, 지하가 있는 거 보니까 또 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듯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옛날에는 큰 단독주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거 보면 단독주택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배짱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단독주택에 사는 거야 그냥. 나머지들은 도로에 붙어 있는 곳들은 상가 건물 또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 지그재그로 계속 제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지어져 있네요. 자, 여기 오른쪽은 언주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언주중학교 좌측편을 지금 다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노후도가 있던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강남구청역에 붙어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예요. 옛날에 이게 차관 아파트였나요? 차관 아파트인지 AID 아파트인지 여하튼 간에 재건축을 한 아파트이고, 자, 오른쪽으로는 중앙하이츠빌 그리고 롯데캐슬이 있는 사이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언주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는 지도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왼쪽 편을 다 봤고요. 지금은 지도로 봤을 때 언주중학교의 우측편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학교가 이제 언주중학교이고요. 자, 지도로 봤을 때 자, 언주중학교의 우측편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간색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다 공동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분위기예요. 여기 무슨 신축 현장이 하나 있고요. 자, 블럭블럭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상업용 건물들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없고, 자, 이 일대를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일 큰 도로이고요. 제일 큰 도로와 맞닿은 데는 상업용 건물들이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좀 있고, 안쪽을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안쪽을 다녀보면 상업화가 안 돼 있고 이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 좀 오래된 동네예요. 아파트가 미리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싸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도 비쌌고 영원히 비싸고 과거에도 비쌌고 하여튼 무조건 비싸. 이 동네는 비싸다 보니까는 아파트의 대체제가 여기는 항상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아파트가 있던 블록이다 보니까는 일찌감치 이렇게 공동주택들이 공급이 된 거예요. 일찌감치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찌감치 공동주택도 공급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일찌감치 공동주택이 공급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노후도가 진행 중이고 좀 더 오래된 동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오래된 동네들로 단독주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 공동주택들이 꽤 있어요. 조그맣게 짓는 현장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공동주택들이 꽤 지어져 있고 노후돼 있고 땅이 좀 못 쓰는 땅들은 이렇게 아직도 단독주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장기적으로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주중학교의 우측 블럭을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 다 공동주택들로 지어진 것들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가 진행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돌아다녀 봤던 국기원 일대나 삼성동 일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빌라로 다 지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후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네 시세는 어떤지 한번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토름 얼마 분양해요? 7억 정도 하는 거 있고, 토름 7억? 전용이 한 13평. 그러면은 대지가 한 6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6평이 좀 안 들어가던데요. 6평이 안 들어가면은 제 뒤에 보이는 지금 담벼락은 언주중학교 담벼락이고요. 언주중학교를 지금 사이로 두고 양쪽들의 노후도를 비교해 봤어요. 역시 우리가 지도로 본 것처럼 지도로 봤을 때 언주중학교의 오른편에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이 동네가 다세대 주택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10년 안에는 노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팔 매물들은 별로 없고요. 나온 매물들도 토지 가격이 지금 거의 9천만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추가적으로 많이 더 올라가면은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 9천만 원을 주고 사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거의 마진이 안 남는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 다세대 주택도 많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나와 봐야지만이 여기를 한번 LH에 신청을 할지 안 할지 행정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참 그런 것들이 답답해서 제가 한번 이곳도 지도로 보고 다시 한번 나와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현장을 와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현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이 답이었습니다.